정부 창업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리, 경쟁력, 그리고 시장. 오늘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기심 많은 젊은 신중년 스티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바쁘시죠? 2월 한 달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R&D까지 다양한 사업, 창업 지원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막막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창업 아이템을 잡을 것이며 그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정리해낼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그 방향,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 보아주시면 그 창업 자금을 지원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업을 또는 창업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또 그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3년 미만의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하실 분들이라면은 그 매출을 또는 그 투자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며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잘 다듬어 놓으셔야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 품질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았던 측면이 없잖아 있어서 창업자들이 어떠한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영역들 자체가 약 1.5대 1의 대면 평가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았었거든요. 서류 심사는 수십 대 1입니다. 그 수십 대 1에서 대면 평가로 가는 부분은 한 1.5대 1 정도의 그 낮은 경쟁률을 가져가게 되는데, 사실 그 기관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시제품을 만들고 사업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아이템이 어떤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하는 데 적절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심사위원이었던 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그래, 이것으로 그 사업 기간 내에 시제품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이후에 실제 사업으로 가능할까? 등등에 대해서 의구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렇게 합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올해는 주관기관이나 창업진흥원 쪽에서 그 대면평가의 비율을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 과거 1.5대 1에서 2대 1 또는 3대 1 정도로 늘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류를 먼저 통과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개 기관에서 이번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 1,100개 업체를 일반 공모에서 뽑게 되는데, 그 1,100개 업체보다 많은 수천, 심지어는 수만 건의 그 응모 서류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한 서류들을 심사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역입니다. 정말 극한 평가입니다. 극한 심사죠. 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서류 자체가 상당히 잘 꾸며져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틀이 있는데 그 틀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신없이 갖다 넣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폰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도 그렇고, 이것들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불과 1분, 2분, 길어야 5분 이내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눈에 정확하게 인지되고 또 이것 자체가 좀 더 살펴보고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원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사업계획서가 꾸며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단 몇 초 만에 사업계획서 자체가 합과 불로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합격적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업계획서를 쓸 때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정부 지원 자금이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소기업 벤처부는 약 20개 정도의 4차 산업혁명을 분리해 놓고 있고요. 초기 창업자들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또는 4차 산업혁명에 준하는 그러한 정부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템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가산점이 붙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초기 창업 또는 R&D에 있어서는 응용 기술보다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들이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하죠.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겠다라고 할 경우에 그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그 창업 아이템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그 제안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 예를 들어 미세먼지라든가 반려견, 그리고 노후, 그리고 시니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을 찾아내고요.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그들에게, 즉 고객들이죠.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아이템도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고요. 9988, 99%, 그리고 전 인구의 88%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해결점 또는 그들을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창업 아이템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든지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들을 정부에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화 내에서도 글로벌 특화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특화 영역에서의 글로벌, 어떻게 하면은 이 제품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수출을 통해서 그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또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아이템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할 것이고 그들에게 어떤 해결점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상업 아이템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확실히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소셜 벤처로 진출을 해서 투자를 받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창업 지원 자금은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업을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를, 창업 아이템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또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품, 서비스로서 포지셔닝이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훌륭한 창업 아이템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차별성을 잘 기획해서 설명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획되어지고 차별화되어지는 창업 아이템은 분명 심사위원들의 눈에 확실히 각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창업자가 또는 창업팀이 이렇게 잘 기획되어진 창업 아이템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어진 기간은 9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을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초기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매출과 고용이 분명히 창출되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창업가 또는 창업팀이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조직인지 팀인지를 심사위원들은 명확하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한 문제점과 그리고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그것들을 주어진 기간 내에 명확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잘 소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서류 심사를 하다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이 창업가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떠한 제품을 만들 것이며 어떠한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 모르겠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목도 두리뭉실하고 내용도 글쎄 명확하지가 않고 또 그 내용 자체도 그 글로만 표현을 하다 보니 올바르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목입니다. 딱 한 줄의 제목에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이고 어떤 서비스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해결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합축하고 압축해서 넣어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심사위원들의 그 시선에 명확하게 그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줄 제목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제목에 따라서는 그 심사위원이 좀 더 면밀하고 자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살펴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가 쪽으로 갖다 놓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설득력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어떠한 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그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구글링 하시고요. 정부 도서관 자료를 찾으시면 그에 대한 백데이터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백데이터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져 있다 한다면 그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그보다 더 훌륭한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들을 구하고 자료들을 모으는데 많은 신경들을 쓰고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자료들을 정말 상대편이 보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르게 재생산해서 그 도식으로 잘 표현하는 것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통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 정부의 그 창업 지원 자금 사업계획서는 아래 한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한글을 먼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서류가 통과가 되면 대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먼저 PPT로 20, 30장 잘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러한 창업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어진 내용을 한글로 옮기면은 그 작업 자체가 더 손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한글 문서 안에 들어가야 될 그림이라든가 도형, 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PPT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사업계획서 자체가 풍부해지고 또 보는 사람의 그 입장이 좀 더 편해지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사업 아이템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하는데 그 사업계획서의 자료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미지로 잘 표현해놓고 도식화로 잘 구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떠한 기획서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을 보아줄, 내 생각을 읽어줄 상대편을 위해서 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내가 구구절절 글로 정리해 놓는 것들을 보다는 이미지와 도식으로 잘 정리되어져 있는 사업계획서는 분명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더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양식을 한글에다 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이미지와 도형을 잘 배치하는 것과 더불어서 글자, 폰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밑줄도 긋고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볼드체 처리를 좀 해서 이 사람이 이것들을 봐주면 좋겠다라고 표현했구나라고 상대편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밑줄을 긋거나 너무 과도하게 볼드 처리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사항들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 내용들 그리고 내가 상대편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밑줄 볼드로 처리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페이지에 반드시 하나의 이미지 또는 하나의 도형을 넣고 그러한 이미지와 도형이 전체 사업계획서 구도에서 깨지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표현되지 않고 좀 산뜻하고 그리고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명확하게 작성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계획서 자체가 남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 관점에서 잘 표현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좀 더 세련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서류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지금 열심히 작성하고 계실 텐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다음 발표를 가져가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입장들을 가져가요. 그래서 서류 심사는 수십 대 1의 경쟁이 주어집니다. 대면 평가는 1.5대 1 또는 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져가긴 하지만 일단 서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대면 평가의 의미가 없어지죠. 서류 심사위원들한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극한 평가, 극한 직업입니다. 서류만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창업 아이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자들은 그러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배려를 통해서만이 그 심사위원들이 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선정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사업계획서 작성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제가 이러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활력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티븐이었습니다.